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필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뿌뜨리 언니. 네, 저자이신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사람, 앞으로도 좋을 사람 상지 선생님. 가끔은 모자라는 저를 이끌어주는 선생님께 늘 감동을 넘어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만큼 왔어요. 고맙습니다. 김명숙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네. 이런 입장도 괜찮은데요. 진짜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번에 꼭 이 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책을 다루는 책생글인데 작가님이 책을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또 겸손하시게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네. 또 상지 선생님이 K까지 손수 주문하시고 열의를 보여주시니까 저는 이 선생님이 뭘 막 하자고 부추겨야지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옆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막 이래야지 또 움직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좀 저희 책생글이 좀 네.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자랑스러웠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동안 이걸 다 읽었습니다. 완독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책 분량을 먼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선생님이 쓰신 그 분량 286쪽. 힘드셨겠다. 네,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네. 읽느라고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네, 읽기 네. 시작을 하니까 네. 뭐 쭉 읽혀지더라고요. 수필집의 장점이 그거 같아요. 이제 읽다 보면은 감동되는 부분들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색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게 즐겁게 잘 보냈어요. 덕분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런 또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본의 아니게 또 네. 초대까지 받은 느낌이 드네요. 거기다 또 이 표지 네. 선생님 만드신 거죠. 네. 표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아는 분이 또 쓰셨다고 하니 네, 더 네. 뭐 또 자랑스러움도 있지만 신기한 것도 있어가지고 네. 하나하나 다 천천히 또 다 봤어요. 이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넣으셨을까? 네. 네. 목차를 보면서 이제 뿌뜨리 언니는 어디쯤에 넣으셨을까? 이러면서 좀 또 읽어봤는데 제목이 참 특이했고 또 그림도 그리고 이제 이 색감 같은 것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사실 이 책 쓰셨던 거 이제 선생님이 자유롭게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지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또 말씀드리자면 이 그림은 우리 수업하는 친구 다은이가 펜아트로 그려준 그림이거든요. 근데 서툴다고 하지만 본인은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네. 정감도 느껴졌고 네. 어쨌든 뭐 이 책하고 걸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서 이 그림을 좀 쓰겠다고 했고 네. 부모님께도 아유 다은이가 이런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걸로 제가 책 표지에 넣게 됐어요 하고 이제 또 알려드리고 이 글씨체는 제가 캘리그래피로 이제 쓴 거예요. 서툴어도 제 책이니까 제가 한번 꾸며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정했고요. 네. 1집의 종지봉에 네. 이어서 이제 드디어 또 2집이 나왔고 네. 제가 읽어보니까 4년 동안 쓰신 글이더라고요. 네네네. 아 정말 헛사신 게 아니네요. 수필이라는 것은 네.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들을 또 써야 되고 사유를 해야 되는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집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깊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멋졌어요. 이게 사람이 활발하기도 하고 많이 다니면서 글을 잘 쓰시는 분도 계신데 네. 저는 그렇기보다도 뭔가 가만히 약간 정적인 듯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저는 뭐 나돌아다니는 거 잘 못하잖아요. 네. 1분 1초를 조금 느리게 써요, 약간. 제 몸이 이 시간에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늘 좀 집에서 생각하고 집에서 글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년이 벌써 지났고 네. 일도 왜 자꾸 지나면 늙는다고 하잖아요. 묵은 거 가지고 빨리 하나 묶어내고 또 이제 부지런히 써서 또 다음에 또 묶고 뭐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글하고 조금 달랐던 점은 이제 다 쓰신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쓴 연도들이 있었고 네네네. 또 하나는 이제 뿌뜨리 언니가 정말 최종 마지막에 딱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차를 이미 보고는 뿌뜨리 언니를 맨 마지막에 넣으셨네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서문에도 밝혔듯이 저는 글을 쓴 그 시대상을 감안해서 시기 순서대로 한번
실어보고 싶었어요. 뚜리 언니가 뭐 큰 의미가 있어서 맨 뒤에다 실은 건 아니고 이 작품집에 실릴 마지막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실린 거거든요. 예. 소제작이 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이나 아니면 중간 부분에 어디 나온다 생각하고 읽으실 네네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맨 마지막에 실려 있어요. 네. 예전에 종지봉은 제가 밤을 새가지고 정말 읽었고 또 이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주말을 또 할애해가지고 이제 읽었었는데 네. 느낌이 달라요. 1권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또 옛날의 고향을 또 회상하는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뭐냐면 물론 선생님의 어떤 그 주변 이야기들도 있는데 시사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 신문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다니셔도 이 신문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머릿속에 들어있다 보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몸은 이 안에 있었지만 네. 눈은 밖으로 계속 돌리고 있었던 네네.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와. 이제 저때 이거 딱 읽으면서 네. 월요일부터 신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시켜야겠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바쁜 생활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바빠도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밥은 안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요거는 신문을 좀 읽어라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네. 학부모님들께도 계속 당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린이 신문이라도 꼭 좀 읽게 좀 해라. 그래서 세연이 어머니도 아이들한테 신문 구독시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부모님들한테도 좀 이걸 강조하는 편이에요. 아이들한테 신문 좀 읽히라. 네. 애들 눈을 넓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이번에 이제 읽을 때 느낌은 뭐냐면 네. 선생님이 이제 논술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시사적인 내용에 선생님의 생각을 넣었는데 또 수필 가시다 보니까 묵직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쓰셨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신문을 봐야겠구나.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필가라는 내 소개를 언제부터 하시게 되었어요? 그게 첫 작품집이 나오고 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수필 공부를 하고 수필은 뭐 끄적거리고는 있었지만 제가 수필 감내하고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기가 참 좀 그랬어요, 솔직히. 물론 문학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도 하고는 있지만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종지봉 내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도 책을 보고 이 사람이 쓴 책이다라는 것도 알고 저도 어디 가서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고 책을 내밀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 나도 이제 조금 수필가다워지나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거든요. 근데 일테면 이런 거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사실혼 관계 부부도 있잖아요. 근데 법적인 부부가 돼야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느낌 약간 들었어요. 예. 그럼 이제 수필하고 이제 결혼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내가 수필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뭐 어디에 등단을 하고 그때가 아니라 이렇게 책을 한 권 탁 냈을 때 종지봉이네요. 네, 그죠?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등단하고도 제가 12년 만에 그 수필집을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단하고 수필집을 내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다작도 못하고 초보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도 들고 계속 다듬고 이 작품도 어느 한 권 정도 묶을 분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작품집은 일단 7권 묶고 나니까 이게 빨라진 거죠. 템포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또 한 권이 묶여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3집이 나올 때는 더 짧아져서 뭐 3년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요. 요즘에는요 정말 뭐 다방면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자기만의 정말 책을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글은 네.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네네네네. 네. 근데 누구나 쓸 수는 있지만 누구나 쓸 수 없는 글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표현하는 거는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성인데 그렇게 따지면 수필이라는 것은 대중성을 얻기에는 조금 부족한 글일 수는 있어요. 소설이나 뭐 이런 시처럼.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소설이나 시보다도 저는 진솔한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맞죠. 해요. 네네. 그런 책에서 저는 수필의 매력을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일기나 이런 거를 개인적인 것으로 끄적이지만 말고 거기서 한 단계를 넘어가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발표하는 글로 만들기를 해보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수필 조금 배웠었잖아요. 네, 몇 네, 년 네. 전부터 배웠고 뭐 지금도 이제 일기는 써요. 근데 이게 정말 사유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다른 사람이 공감을 해주던가 아니면 이분 정말 생각 대단하다. 나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겠다. 이런 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면서 읽었어요. 제가 생각하던 그 고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좋았던 점이었고 또 하나는 정말 내가 쓰고 있는 건 일기구나. 근데 이제 글을 쓸 때 세상에 이렇게 내보내는 글이려면 좀 더 깊은 사유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작가님만의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문장 실력도 상당히 느셨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고마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건데 누군가 문장이 참 좋아졌어요. 네. 이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은 없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전 기분이 좋은데요. 뭐 비법은 비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저는 책을 읽거나 하면 좋은 문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필사를 해놔요. 네. 시간이 되면 짬짬이 이걸 또 봐요, 이렇게. 다시 보는 거죠. 다시 읽기를 하는 거죠.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일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생각이 언뜻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원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올 때 잘 이거를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옆에다가 메모지를 놓는다거나 저는 메모지가 옆에 없으면 폰에다가 일단 일기를 써요. 그 생각들을 잡아 놓는 거예요. 네. 도망가지 못하게. 네네네네. 폰에다가 밴드에 저만의 방을 만들어 놓고 네네네. 그 생각들을 막 몰입해서 써요. 그럼 한 두 문단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해놓은 것들을 쌓이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글 한 편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그 메모해 놓은 것들을 좀 조합을 한다거나 거기에다 생각을 좀 더 보태서 그래서 이제 글을 다듬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쓰고 있거든요. 정말 쉬운 일이죠. 이게 말씀은 막 쉽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걸 막상 실천에 옮기려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니까 다른 분들은 작가가 못 되셨겠죠. 저도 그렇고. 저는 정말 작가 되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한테 와닿았는지 이제 쓰고도 이거는 너무 뿌듯해. 자랑스러운 손가락. 그리고 이거는 내가 썼는데 쓰고 나서도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안 내보낼 수는 없는 게 그 당시에 너무 또 힘들게 썼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글도 있나요? 열 손가락도 요즘에는 깨물으면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거나 네네네네네.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거나 쓸 때는 모르는데 쓰고 나서 다음에 다시 제가 제 글을 읽어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글이 좋은 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꼽아준다면 딱 두 편이 그런 게 있어요. 네. 심중셈법이라는 그 글하고 네. 또 하나는 연분이라는 글이었거든요. 네네네네. 이 글은 제가 읽을 때 좀 따뜻하다는 느낌. 다 읽고 나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몰라도 기억났어요. 제가 네, 읽을 때 제 맞아요. 글이 요 두 편이 좀 따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께서 읽고 이거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작품도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사회적 알람이라는 글이었거든요. 그거와 버팀목이라는 글을 다른 분들은 맞아. 이거를 또 좋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쓸 때 이 버팀목 같은 경우에 되게 힘들게 썼어요. 생각이 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짜면서 해서 딱히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거 와닿았어요. 진짜 와닿았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힘들게 썼어요. 쓸 때도 매끄럽게 쫙 쓰이는 글이 읽기도 좀 편하고 이래서 좀 좋지 않나 싶은데 이 글은 그렇게 힘들게 썼기 때문에 별로 좋다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힘들게 쓰셨구나. 네. 근데 정말 느낄 때는 정말 사유 그 자체였고 팀워크 없어지고 나서는 그 나무는 자기 스스로 자란 줄 안다는 말.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근데 이게 다른 어디에 그 원고 청탁 받아서 보냈는데 뭐 이달에 문제작 해가지고 또 한 번 실리고 이랬었어요, 사실은. 참 자랑도 안 하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괜찮나 이런 느낌? 예, 저는 별로였는데 부끄러운 글도 있죠, 당연히. 네. 앞니 빠진 아큐라는 작품인데요. 왜냐면 제가 진짜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묵직하게 역시 명숙 수필가님이시다 이제 이러면서 막 이제 읽었어요. 역시 와 막 이러면서 읽었는데 방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제가 정말 빵 터진 게 재밌는 건 이거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작가를
가까이서 보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수필가님을 지금 계속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분인 줄 알잖아요. 따님하고 여행 갔던 얘기도 제가 알고 있고 거의 일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앞니 빠졌던 얘기도 하시는데 내가 네. 그 장면이 정말 웃겨가지고 진짜 어제 진지하게 얼마나 선생님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집중을 해서 막 읽다가 거기서 막 빵 터졌어요 진짜. 선생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막 해소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더니 너무 부끄러웠던 글이라고 넣을 때도 좀 창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작가는 부끄러운 게 독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통쾌하거나 나 너무 재미있을 재밌었어요. 수도 있겠다라는 거. 뭐 표정까지 다 떠오르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냥 답변 얘기죠 그냥.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만의 그 노력 같은 게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나 다 하는 그 비슷한 경험들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러면 나름 성공한 글이네요. 잘 쓴 그것도. 글이죠, 상당히. 공감을 그렇죠, 일으키는 그렇죠.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떤 책이든 읽고 나서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독자들이. 네. 물론 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퇴고할 때도 그 점을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1차 탈고하고 나서 수없이 이제 퇴고를 거치는데 그 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고치고 한단 말이에요. 보편성을 갖기가 제일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이 글 중에서 어디에 정말 대단한 곳에 이제 내가 응모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글을 딱 좀 있어요? 그런 글이?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뭐 그냥 고만고만한 글이잖아요. 특별히 뭐 작품성이 뛰어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공감을 주거나 또는 진짜 문장력이 돋보여 뭐 이런 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까지도 막 알려졌던 유명한 수필 선생님들의 그 대표작들을 이렇게 보면 잘 쓴 글은 맞죠 당연히. 근데 와, 막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독자들한테 공감을 줬고 또 그 시대에 그거를 반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하셔가지고 저는 이 책 내는지도 몰랐잖아요. 아니 매주 우리가 이거 찍는다고 만났는데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나름대로 이게 얼마나 유명할까 이제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으려고 인터넷으로 이제 찍어봤더니 바로 경상일보에 알려졌더라고요. 거기 많은 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있으신 거 아니죠? 빽이 있으신 거 아니죠? 제가 이 얘기도 되나? 우리 책생들도 사실은 아무 책이나 올리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단호박으로 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끊을 건 끊어야 돼. 이러면서 읽었는데 충분히 올려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역시 이게 그냥 나온 책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갈고 닦고 하셨다라는 게 느껴지죠. 고맙습니다. 네. 모르시죠? 내가 이제 용건이 있어서 전화하면 바쁘세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이러세요. 근데 그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좀 눈치를 보는 형이래 가지고 정말 바쁘시구나. 그래서 계속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좀 살짝 서운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맞아. 이게 사실 그냥 나오는 책 아닌 건 아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책 펴내는지도 몰랐는데 거의 출판하기 직전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저는 또 미리미리 징징대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바쁘고 뭐라고 바빠서 그게 좀 힘들고 이런데 선생님은 그냥 한마디. 네. 있어요. 그 톤이 있어요. 그 톤이. 지금도 막 생각나네. 맞아요. 제가 제 심리가 말에 나오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전화하셨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덜 바쁘면 네 선생님 뭐 이렇게 말투가 다른데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을 때 만약에 전화가 왔다 이러면은 여기에 몰두하고 있느라고 말이 짧아지는 거예요. 완전 이제 그냥 용건이 있든 없든 빨리 끊어라. 아니 있어요. 그 단호한 그 내가 있어요. 지금 안 받을 수는 없고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받는 사람은 선생님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왜냐면 나는 한가해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섭하실 수도 있겠다. 그게. 오늘 빨리 해명하세요. 이제 아는 분들. 근데 나는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거 읽다 보면 선생님이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웃겼어.
학교 선생님이 어린 선생님한테 네. 우울해 보인다고. 네네네네. 저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성격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네네. 그게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우울이지만 또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혼자 사색하기를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항상 얘가 밝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 중에선 그렇게 왜 조용히 자기 혼자 사색을 하면서 훌륭해지신 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신 분이구나를 또 한 번 이제 느꼈어요. 사실 읽으면서도 아 역시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격은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죠? 그 천성은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이가 뭐 조용하거나 아니면 우울해 보인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걱정하실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의 성향인 것이지 그런 아이를 일부러 막 놀게 하고 뛰게 하고 이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걸요. 그쵸. 그죠? 뭐 네. 우리는 앞에서 발표하지 못해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게 하나도 흠이 아니라 근데 그 친구만의 성격이고 또 거기에만한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는 산만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성적표 그 밑에 항상 뭐 책임감이 강하고 뭐 아이들과 잘 어울리나 수업 시간에 산만합니다가 있어. 산만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 뭐 깜짝깜짝 놀래요. 성공한 아이들의 대표가 저거든요. 그게 이건 저마다의 자질을 잘 살리는 거죠. 옛날부터 이제 처음부터 수필가가 꿈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 동화 작가가 꿈인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처음부터 당연히 꿈은 아니고 아이들도 성장해 가면서 꿈이 많이 바뀌잖아요. 네.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또 이렇게 조율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예전에 사실은 어린이집도 하고 분야에 더 공부해서 유아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저를 잘 아는 친구가 너 그러지 말고 차라리 글을 한번 써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묻어둬놨던 꿈이더라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눌러놨던 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접어놨던 꿈이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이 길로 들어는 왔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당연히. 글을 막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뭐 옛날에 써본 글이라고는 일기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회사에 화보지에 뭐 글 실는 거 요 정도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계속 쓰고 또 등단도 뭐 대충 해보고 이러면서 문학 단체에도 가입을 해보고 이러면서 아 그때부터 이제 매력을 느낀 거죠. 더 조금씩 쓰다 보니까 아 그래 나는 여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 아 승부가 있어야 돼요. 아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 이 그거다. 마음이 들었어요. 승부다. 예. 아 너는 그래 수필가야.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인정해주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아 동화를 써보지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요 저는 수필에서 뭔가 일가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필에서 일가를 이룬 다음에 만약에 눈을 돌려도 돌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를 배우고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깊어요. 여기서 일가를 이루고 싶어요. 이러고 그냥 단칼에 진짜 거절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수필은 쓰면 쓸수록 어렵지만 쓰면 쓸수록 또 매력을 느끼는 그런 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동화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서 아까 그 승부를 걸자 이래서 정말 뭐 일 외에는 아까 선생님처럼 그렇게 막 계속 동화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매일매일 소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게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면 안 되고 아까처럼 전화 오면 난 그렇게 못하잖아요. 또 아시죠? 한 사람 또 붙잡으면 또 막 1시간 통화한단 말이에요. 또 뭐 회원 어머니하고도 통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럼 또 끊어지고. 근데 이게 생활이 보니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내 일과 다 하려면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뭐 수필가가 되던 동화 작가가 되던 되겠네요. 이런 말 있잖아요. 미쳐야 미친다.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은 것을 말씀하셨듯이 이 기회에 많은 분들한테 제 사정을 얘기하자면 그건 거죠. 전화할 시간 많이 없고 네, 그렇죠. 같이 만날 시간 많이 없고 제가 일 외에 나머지 시간은 여기에 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우리 들거든요. 왜냐면 하는 일도 네. 또 막 밤새서 책 읽어서 애들 수업 준비해야 되고 그쵸 또 뭐 나름대로 또 일도 많은데 또 이렇게 또 자기 꿈을 위해 가지고 승부를 걸기에는 쉽지가 않은 게 금세 또 하다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딱 끝까지 딱 한 번 이제 읽고 나서는 이 많은 쪽수를 참 써내기가 쉽지 않은데 4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럽다. 왜냐면 저도 이제 앞으로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 설렁설렁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냐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동화책 한 권 읽을 거 읽으면서 위안을 갖고 있었는데 써야 하네요. 왜냐면 진짜 선생님이 문장력이 많이 미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네. 메모하고 싶은 좋은 문장들이 많았는데 또 저는 그 풀무지라는 것이 네네. 와닿았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253쪽. 이거 덤덤하게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볼때 이 네, 글은. 네.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받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이거였어요. 석 달째 이제 그 글 동지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머릿속은 수많은 서사를 품은 채 갑자기 굳어버린 빙하 같다. 시답잖은 문장 하나를 퍼올려 보려고 해도 견고한 얼음덩어리에서 이끼가 돋아나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다. 도무지 한 마디를 만날 길이 없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돌아다니지 못해서도 그렇긴 한데 지금 글을 쓰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거예요. 얼음덩어리에서 이끼가 돋아나길 바라는 것. 전 이게 뭐랑 또 떠올렸냐면 꿈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건 있어. 근데 그게 막 얼음인 거죠, 지금. 근데 거기서 이끼가 돋아났으면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그게 지금 이 시국하고도 맞고 꿈하고도 또 많은 상황들하고도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또 그래도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또 해답을 주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서툰 풀무질로 잠깐 바람을 일으켰다고 해서 불이 잘 붙는 것은 아니듯 문학도 창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쉼없이 바람을 일으켜 주어야 하리라 이건데 정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계속 불이 붙기만을 바란 것 같아요. 그거는 풀무질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서 위안을 많이 받아서 어제부로 이제 네. 저도 전화 그렇게 받기로 했어요. 네. 디스하는 거죠. 이 정도 자랑했으면 이 정도 깨야 디스는 해야지. 너무 짜고 치는 그런 거 같잖아요.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한 분이 4년 동안 애쓰신 이런 책들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저분도 쓰셨다. 그럼 나도 써볼까? 또 써볼까 해서 쓰자. 그리고 오늘은 쓴다. 이렇게 바뀌시면 다른 분들도 이게 하나의 작은 꿈으로 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글 내시고 정말 뿌듯하셨죠? 네.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네. 다른 분들한테 다 앞에다가 메모 일일이 적어서 한 권씩 보내드리고 네.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한 권을 보냈어요. 역시. 그러면서 저에게 멘트를 하나 남겼죠. 아, 그리고 잠깐만 읽어볼까요? 매사에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고 선한 눈을 잃지 않으려는 도화 선생님. 선생님의 맑은 글들이 세상에 널리 퍼져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글 한 편이 한 문장이 사람들 마음을 끌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 이거 좋다. 이게 소망이죠. 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네. 또 3집, 4집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때 지나가는 소리로 저한테 200분한테 보내셨다는 얘기 했거든요. 네, 거의 가깝게 보냈죠. 제가 알기로는 사실 친구 없는데 200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뭐 이제 문인협회 문인들한테도 보내고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근데 뭐. 이제 선생님이 네. 사실 감사하게도 저희 오빠한테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오빠 집에도 보냈거든요. 또 저희 오빠한테도 짧게 네. 이렇게 또 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답다, 김영 선생님답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네네. 매우 훌륭하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네. 주셔서 제가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저는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책생활이 정말 그만큼 또 빛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명수 선생님, 네. 풋들이 언니 이지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또 이렇게 이런 자리 정말 감사합니다. 네.